책 속의 바다. 오늘의 책. 그림 형제 동화집. 숲속의 새 난쟁이. 한 호라비와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각기 딸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딸들은 서로 친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둘은 함께 산책을 한 뒤 과부네 집으로 갔습니다. 과부가 호라비의 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와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내 아버지에게 좀 해주렴.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넌 매일 아침 우유로 세수를 하게 되고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다. 내 딸은 물로 세수를 하고 물을 마시게 될 거고. 호라비의 딸은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글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혼 생활이란 건 기쁨 반, 고통 반이라는데. 좀처럼 결정을 내리기가 힘들자 아버지는 목이 긴 구두 한 짝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받아라. 이 구두 밑창에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다. 이걸 다락으로 갖고 올라가 큰 못에다 걸어놓고 이 안에다 물을 부어봐라. 만일 물이 새지 않으면 난 다시 결혼을 하고 물이 새면 하지 않겠다. 소녀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물을 붓자 그 구멍이 막히고 물은 구두 목 있는 데까지 가득 차올랐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다락으로 올라가 직접 구두 속을 들여다보고는 딸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과부에게로 가서 자기와 결혼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두 딸은 잠에서 깨어나 호라비의 딸은 우유로 세수를 하고 포도주를 마셨으며 과부의 딸은 물로 세수를 하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 아침에는 두 딸 모두 물로 세수를 하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아침이 되자 호라비의 딸은 물로 세수를 하고 물을 마시고 과부의 딸은 우유로 세수를 하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늘 셋째 날과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과부는 의붓딸에게 더없이 못되게 굴었고 의붓딸을 좀 더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기 바빴습니다. 게다가 의붓딸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생겼는데 친딸은 보기도 끔찍할 만큼 흉측하게 생겨 그 여자는 여간 속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닥쳐와 바깥의 모든 것들이 바위처럼 꽁꽁 얼어붙고 언덕과 골짜기가 눈으로 하얗게 덮인 어느 날이었습니다. 과부는 종이로 옷을 만들어 놓고는 의붓딸을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옷을 입고 숲으로 들어가 딸기 한 바구니를 따오너라. 딸기가 먹고 싶어 죽을 지경이다. 호라비의 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겨울에는 딸기가 자라지 않아요. 땅은 얼어붙었고 눈이 모든 걸 뒤덮고 있는걸요. 게다가 왜 하필 이 종이 옷을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바깥은 너무 추워 입김까지 얼어붙을 지경인데 옷 사이로 바람이 마구 들이칠 거고 종이 옷은 금세 찢어져서 가시가 내 몸을 찌를 거예요. 그러자 계모는 무섭게 소리쳤습니다. 저 빌어먹을 것이 어디다 대고 말대꾸야? 어서 나가. 딸기를 한 바구니 가득 따오기 전에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도 하지 마. 그러고 나서 계모는 소녀에게 굳은 빵 한 조각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걸로 요기를 해. 그러면서 계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것은 이제 배가 골아 얼어 죽고 말 거야? 그러면 다시는 저것의 꼴을 안 봐도 되겠지? 소녀는 계모가 시키는 대로 종이옷을 입고 조그만 바구니를 팔에 걸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초록색 점 하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그저 하얀 눈밖에 없었습니다. 숲으로 들어간 소녀는 그곳에서 조그만 오두막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그 오두막집의 창으로 3명의 난쟁이들이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녀는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그들이 소리쳤습니다. 소녀는 오두막집 안으로 들어가 난로 옆에 긴 의자에 앉았습니다. 소녀는 몸을 좀 녹인 뒤 자기가 가져온 빵으로 아침 식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소녀가 빵을 먹으려 하자 새 난쟁이들이 말했습니다. 우리한테도 좀 나눠주렴. 그러자 소녀는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소녀는 빵을 2조각으로 나누어 한쪽을 난쟁이들에게 주었습니다. 난쟁이들이 물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그렇게 얇은 옷을 입고 이 숲에 들어와 뭘 하려는 거냐? 딸기를 찾으려고요. 딸기를 한 바구니 따지 못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소녀가 빵을 다 먹었을 때 새 난쟁이들은 소녀에게 빗자루를 건네주면서 말했습니다. 저 뒷문 밖에 쌓인 눈을 쓸어보아라. 소녀가 뒷문 밖으로 나가자 새 난쟁이들은 자기네끼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렇게 공손하고 상냥하며 또 친절하게 우리한테 빵까지 나눠준 저 애한테 뭘 해주면 좋을까?
첫 번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저 애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예뻐지게 될 거야. 이것이 내 선물이야. 두 번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저 애가 말을 할 때마다 저 애의 입속에서는 금조각들이 튀어나오게 될 거야. 이것이 내 선물이야. 세 번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왕이 와서 저 애를 자기 아내로 삼게 될 거야. 이게 내 선물이야. 한편 소녀는 난쟁이들이 시킨 대로 뒷문 밖에 마당에 쌓인 눈을 비로 쓸었습니다. 그랬더니 탐스럽게 익은 새빨간 딸기들이 뒷마당에 잔뜩 널려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소녀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바구니 속에 딸기를 가득 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녀는 난쟁이들과 악수를 하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집으로 달려와 딸기가 가득 찬 바구니를 계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소녀가 집 안으로 들어와 다녀왔습니다. 하자 소녀의 입에서는 금 한 조각이 튀어나왔습니다. 소녀는 숲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계모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는데 소녀가 한마디 할 때마다 금 조각들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금세 온 방안이 다 금으로 뒤덮일 지경이었습니다. 그것을 본 계모의 친딸이 소리쳤습니다. 저것에 저 시건방진 꼴을 좀 보라지. 돈을 사방에 뿌리고 다니다니? 친딸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몹시 샘이 나서 자기도 숲으로 들어가 딸기를 찾아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계모는 딸을 만류했습니다. 안 된다. 얘야. 밖은 너무 추워서 얼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딸이 하도 조르는 바람에 결국 엄마도 두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두툼하고 멋진 털코트를 지어 입혀주고 버터를 바른 맛있는 빵과 케이크를 안겨주었습니다. 숲으로 들어간 친딸은 곧바로 그 오두막집 쪽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도 3명의 난쟁이들이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친딸은 그들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문을 콱 열고 들어가 난로 옆에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들에게 인사를 하기는커녕 아는 척도 하지 않고 혼자서 케이크를 꾸역꾸역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난쟁이들이 소리쳤습니다. 우리한테도 좀 나눠주렴. 나 먹을 것도 모자라는데 내가 미쳤다고 나눠줘요? 친딸이 심술궂게 대꾸를 하고는 혼자서 빵을 모두 먹어치우자 난쟁이들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이 빗자루를 받아라. 그리고 이걸 들고 나가서 뒷문 밖 주위를 깨끗하게 쓸어라. 댁들의 일은 댁들이 직접 하세요. 난 댁들의 하녀가 아니에요. 그렇게 톡 쏘아붙인 친딸은 난쟁이들이 자기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자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새 난쟁이들은 자기네끼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렇게 심보가 고약하고 못돼 먹고 욕심 많고 인색한 애한테는 뭘 주는 게 좋을까? 첫 번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저 애의 얼굴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흉해질 거야. 이게 내 선물이야. 두 번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저 애가 말을 할 때마다 저 애의 입속에서는 두꺼비가 한 마리씩 튀어나오게 될 거야. 이것이 내 선물이야. 세 번째 난쟁이가 말했습니다. 저 애는 비참하게 죽게 될 거야. 내 선물은 바로 이거야. 한편 친딸은 오두막 바깥에서 딸기를 찾아보았지만 딸기를 찾을 수 없자 투덜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딸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엄마에게 숲속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려고 입을 열자마자 그의 입속에서 두꺼비 한 마리가 튀어나왔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두꺼비가 자꾸만 튀어나와 모든 사람들이 즐겁을 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이제 계모는 전보다 더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의붓딸을 더욱 괴롭힐 궁리만 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의 딸은 나날이 예뻐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계모는 아궁이에다 솥을 올려놓고 그 안에 실꾸러미를 집어넣고 끓였습니다. 실꾸러미가 다 삶아지자 계모는 실꾸러미를 의붓딸의 어깨에다 걸쳐주고 도끼한 자루를 들려준 뒤 꽁꽁 얼어붙은 강으로 가서 구멍을 파고 그 실을 말끔히 헹구어 오라고 말했습니다. 계모의 말을 거역할 줄 모르는 의붓딸은 시키는 대로 강으로 가서 얼음에 구멍을 냈습니다. 그녀가 그 구멍 속에 발을 담그고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때 왕이 탄 화려한 마차 한 대가 그 옆을 지나가다 멈추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전 천한 집안의 딸입니다. 저는 지금 실꾸러미를 헹구고 있습니다. 왕은 그녀가 불쌍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처녀가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와 함께 내 마차를 타고 가지 않겠는가? 그러자 의붓딸은 계모와 그녀의 친딸에게서 멀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의붓딸은 마차를 타고 왕과 함께 그곳을 떠났습니다. 성에 도착한 뒤 그들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새난쟁이들이 없었더라면 이런 행운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왕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의붓딸이 왕비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계모는 친딸과 함께 성으로 가서 왕비가 보고 싶어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왕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왕이 성에 없었기 때문에 왕비의 방에는 왕비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못된 계모는 침대에 누워있는 왕비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계모의 친딸은 왕비의 발을 잡고서는 왕비의 몸을 번쩍 들어 창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불쌍한 왕비는 그만 성 밑으로 흐르는 강물 속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 흉하게 생긴 친딸이 왕비의 침대에 대신 누웠습니다. 계모는 침대 시트를 친딸의 머리 꼭대기까지 씌워주었습니다. 이윽고 왕이 들어와 왕비에게 말을 건네려 하자 계모가 말했습니다. 쉿, 쉿. 아직은 안 됩니다. 왕비님은 땀을 몹시 흘리고 계시니 오늘은 이대로 그냥 쉬게 내버려 두셔야 합니다. 왕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방을 그냥 나갔다가 이튿날에 다시 왕비의 방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왕이 왕비에게 말을 걸자 그녀가 한마디 할 때마다 그녀의 입속에서는 금 조각이 아닌 두꺼비들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왕은 놀라서 어찌된 영문이냐고 물었습니다. 계모는 왕비가 땀을 몹시 흘리는 증세 때문에 그런 것이며 이 증세는 곧 없어질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주방에서 일하는 소녀는 그날 밤 성 밑의 강에서 오리 한 마리가 헤엄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 오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나의 왕이시여, 당신은 뭘 하고 계시나요? 깨어 있나요? 아니면 자고 있나요? 소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오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 손님들은 지금 깊이 잠들어 있나요? 그러자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은 찍소리하지 않고 자고 있습니다. 왕비가 다시 물었습니다. 내 아기는 어떻게 됐나요?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오, 아기는 지금 잠들어 있고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침내 오리는 왕비의 모습으로 변해 계단을 올라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아기의 요람을 잘 정돈해주고 아기 몸 위에다 이불을 잘 덮어주고는 강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왕비는 다시 오리로 변해 강을 헤엄쳐 갔습니다. 이런 일은 다음 날에도 되풀이되었습니다. 셋째 날 밤에 왕비는 그 소년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왕께 말씀드려요. 칼을 뽑아들고 문 있는 데로 가서 내 모습이 보이거든 칼로 내 머리 위를 3번 휘두르라고. 소년은 왕비가 시키는 대로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왕은 칼을 뽑아들고 가서 왕비의 유령 위에 허공을 3번 갈랐습니다. 그러자 왕비는 전과 다름없이 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왕은 몹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새로 태어난 왕자가 세례를 받을 예정인 일요일까지 왕비를 어느 방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세례를 받고 난 후 계모에게 물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끌어내 강물에 내던져 버린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계모는 냉큼 대답했습니다. 그럼 못된 인간은 속에 못이 잔뜩 박힌 통 속에다 집어넣어 언덕 아래 강물 쪽으로 굴려버리는 것 이상 가는 벌이 없습죠. 내가 내 자신이 받을 형벌을 정했으렸다. 왕은 속에 못이 잔뜩 박힌 통을 가져오라고 해서 계모와 친딸을 집어넣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통 뚜껑을 닫고 못을 박은 뒤 언덕 아래 강물 쪽으로 굴리게 했습니다.